북한을 향한 예리한 시선. 깊이 있는 한반도 이야기를 전하는 여러분의 북마크. 따끈따끈한 북한의 핫이슈를 전하는 나우북 시간입니다. 27년차 북한통 이영동 소장님과 또 똑소리 나는 AI 스피커 마크와 함께 시작해볼까요? 자, 마크! 북한 관련 핫이슈 공개해줘! 바이든 행정부 국무장관의 블링컨, 국가안보 보좌관의 설리번 내정. 너무 핫해서 저도 기사도 보고 네. 사진도 보고 했는데, 자, 마크! 일단 먼저 블링컨 내정자의 대북 정책 방향을 알 수 있는 발언 어떤 게 있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5년 10월 방한 당시 대북 정책과 관련해 비핵화가 최대의 이슈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해 비핵화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소장님, 네. 블링컨 국무부 장관 내정자 어떤 대북 정책 마인드를 가졌나요? 기본적으로는 대국 강경파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세세한 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죠. 북한을 좀 압박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강조를 하면서도 네. 군사적 행동 이런 건 좀 배제해야 된다. 오.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조 이런 부분 좀 강조하는데요. 사실 뭐 바이든의 분신과 같은 네. 이런 역할들을 해왔고 바이든이 그 연설, 대선 유세 연설 이런 거 할 때 보면 사실 이 블링컨이 짜놓은 어떤 그런 틀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막 뭐 폭력 빼, 썩 뭐 이렇게 네. 안 좋은 얘기를 막 하면서도 한번 만나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둘 간의 찰떡궁합이 마치 소장님과 저의 관계처럼. 네. 아니, 감사합니다. 네. 자, 막 또 한 명의 핵심 인물이 있는데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대표하는 대북 정책 발언. 또 어떤 게 있을까?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2016년 뉴욕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설에서 북한을 진지한 협상장으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압박을 급격히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압박. 젊은 브레인이라고 불리는 설리번 내정자. 네. 어떤 대북 정책을 고수하고 있나요? 이 사람이 그 이란하고 핵 합의 이런 거에 관여했어요. 오바마 때. 아, 그랬군요. 그랬기 때문에 해결해 본 자신감? 네. 내가 북한 문제 이거 한번 이란 핵 문제 해결해 봤어. 그때처럼 좀 적용할 여지가 있다. 북한 핵 포기시킬 수 있다.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죠. 그렇군요. 네. 과거 이 두 사람은 북핵 해법으로요. 이란 핵합의 모델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에 이런 이란식 해법을 적용할 거다라고 확정만은 할 수 없는 게 우리 외교부 또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시대도 달라졌고 네. 상황도 달라진 만큼 두 인사의 다른 접근법도 있지 않을까요? 이란하고는 뭐 상황이 많이 다르죠. 북한은 이미 핵 보유 선언을 했고 네. 실제로 이제 6차례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핵을 가지고 있고 네. 또 2017년 11월까지 미 본토를 타격할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까지 선을 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 또 핵을 개발 중이던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거 이거는 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북한의 핵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다면 이 두 내정자가 이란식 해법을 대북 정책에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걸까요? 글쎄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전례 없이 지금 촘촘하게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김정은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의 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압박을 할 거다. 그리고 또 김정은과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비핵화에 어떤 관련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밑에 실무선에서부터 블링컨과 이 설리번이 북한과의 접촉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거를 다시 좀 모멘텀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바텀업 방식에 긍정적인 기대를 걸어보게 되는데 일단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실무자들이 하나하나 여러 가지를 논의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특히 북한하고의 협상에서 네. 북한이 왜
큰 틀에서 합의를 해놔도 작은 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잖아요. 네. 결국은 비핵화 문제도 그렇게 그렇죠. 돼서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깨져버린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리해요. 그리고 중간에 북한의 어떤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말려들지 않을 정도로 미국의 이제 관리들이 블링컨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북핵 문제의 본질이나 북한의 의도나 이런 걸 알고 있다면 네.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은 뭐 최고 지도자끼리 만나가지고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만났다가 폭망해버리는 아유.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게 네. 가장 큰 장점이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톱다운 방식이 좀 확실하게 이렇게 뭔가 해결로 스피디하게 가는 이런 점에서 선호는 하는데 예, 이게 보면은 망할 때 크게 망해요. 하하하. 저희가 이미 경험을 했죠. 네. 네. 뭐 바이든 후보가 미 대선에 당선된 후로 지금 얼추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북한은 미국에 대한 뭐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원이 북한의 내부 반응을 파악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북한이 지금 좀 어때요? 살얼음판인 것 같아요. 바이든 행정, 야 지켜보자 이거 지켜보자. 뭐가 닥칠지 좀 지켜보자. 근데 11월 27일 날 그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서 얘기한 거, 북한이 뭐 김정은의 지시죠. 해외 공간에 바이든 또 미국 행정부를 자극하는 발언을 하지 마라. 조용히. 그랬다가 문제되면은 대사들 다 문책하겠다. 제가 북한에 대해서 별로 칭찬 안 하는 사람인데 이건 칭찬해 주고 싶어요. 일단 조용히 하자. 괜히 경거망동 뭐 긁어부스럼. 뭐 바이든 너 나보고 뭐라 그랬지 뭐 가만 안 둘 테다 지금 이렇게 했다가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트럼프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이게 원점으로 돌아갈까 봐 김정은이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또 바이든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김정은과 만나겠다 이렇게 유세 기간 동안에 또 얘기를 그렇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하고도 잘하면 트럼프 만나듯이 정상회담 할 수 있겠다 이런 게 북한 엘리트들 내부 또 김정은 위원장도 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My new brother. 나이 차 너무 많이 나요. 그래도 더 나아요. brother. 네. 그렇다면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바이든 정권과 대화를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너무 궁금해집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추가 도발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2017년 11월 이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정말 크게 당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7월이 네. 도쿄올림픽이죠. 그렇죠. 뭐 불투명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남북 관계도 좀 활용하려고 그리고 남북미도 어쨌든 정상 간에 좀 모멘텀, 계기로 좀 삼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5월부터 한 9월 올림픽도 있고 이러는 이 기간이 이제 골든타임인데 그때를 좀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에 강조해 왔던 어떤 뭐 운전자 역할, 중재자 역할 이런 것들을 이대로 끝나기에는 너무 아쉬우니까 바이든 정부의 어떤 정책에 맞는 이런 형태로 좀 창의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2018년에 그 봄날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이런 타이밍에 마크가 좀 한마디 시원하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저 할 말 있어요. 도쿄올림픽 때 남과 북이 함께 손잡고 입장해 보아요. 입장해 보아요. 내년 7월 기대됩니다. 손이 손잡고 그럼 정말 좋겠네요. 저도 도쿄올림픽 가고 싶습니다. 손이 손잡고. 다양한 북한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여러분의 북마크. 이번 순서는 좀 더 쉽고 유쾌하게 북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단박톡 시간입니다. 이번 주 단박톡에서는요, 대북 제재, 코로나19 또 수해로 인한 삼중고에 얼마 전 미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더 심각해진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식량난 타개를 위해 최근 가장 힘을 쏟고 있다는 북한의 축산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은요, 북한 축산 공무원 출신 굿파머스 조충희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북한의 식량난 상황을 좀 제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보도된 소식들을 가지고 제작진들이 또 퀴즈를 준비했다고 해요. 자꾸 우리를 시험하려고 해. 퀴즈에는 또 제가 일가견이 있잖아요.
잊으셨어요? 아니 또 얼마 전에 딱 시작 저번 주에요. 네, 저번 네. 주에도 제가 딱 공정하게 퀴즈 대결 해가지고 우리 안방만이 깔끔하게 졌어요. 제가 졌어요. 편하게 아니 제가 얘기할 거예요. 제가 이겼어요. 제가. 제가 오늘 확실히 한번 소룡을 해보겠다. 마음을 다잡으면서 첫 번째 문제 주세요. 퀴즈. 퀴즈 1. 북한의 식량 지원 필요성 강조한 유엔 세계 식량 계획 2020년에 네모의 선정. 이거 네모를 맞추라는 겁니까? 이거 나 너무 바로 맞추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벌써 정답 아세요? 아니 제가 좀 딱. 상식이 좀 풍부합니다. 어떡하죠? 아이고. 저도 알아요. 그럼 먼저 기회 줄게요. 민서! 2020년 핫 이슈에 선정됐다. 핫이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땡. 땡! 이쯤에서 맞춰도 되니? 괜찮겠니? 아니 뭐 선배님 아신다면은. 아유, 뭐 어떡하죠. 인정. 유엔 세계 식량 계획 2020년 노벨 평화상의 선정. 오, 딩동댕. 진짜로요? 예. 네, 어떡하니? 어떡하니? 정말 바로 아니. 맞히시네. 어떡하니? 밥 준다는데 상을 줘요? 아, 뉴스 좀 봐라. 진짜네? 아, 저 어떡하죠? 1대 0! 발성 너무 좋으시네. 거의 파바로티급인데. 진짜. 자, 노벨 평화상에 선정됐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유엔 식량 계획이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이제 뭐 그 동남아나 아프리카, 또 북한에도 거의 한 20년 동안 계속 이제 식량 지원을 해줬고, 실질적으로 북한에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에 그 이제 아사자가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WFP가 많은 기여를 네. 이제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WFP가 그만큼 좀 기여한 바가 큰 게 아닌가 싶은데 되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최고의 백신은 식량이다. 뭐 이런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외부로부터 공기 중이나 뭐 토양에 이제 그 있는 이런 미생물들이 사람의 몸에 이제 침습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침습을 했을 때 나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90년대 중반에 있었던 아사 위기 때도 굶어서 약해지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병이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아마 식량이 최고의 백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맞아요. 겁니다. 우리도 면역력 키우려고 몸에 좋다는 거 많이 챙겨 먹잖아요. 종합 비타민 필수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인 식사마저 챙겨 먹지 못하면 어려움이 큽니다. 심지어 이 여러 국제 기구에서 북한의 식량량을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최근에 비정부 기구 NGO의 평가도 뭐 비슷하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이제 해마다 NGO가 그 나라의 이제 그 인권 상황, 그다음에 인도주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계속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평점을 이제 5점으로 이야기하는데 4.6인가 4.5인가 한 그런 정도 수준에서 최하로 이제 위기가 있는 식량이 부족하고 인권 위기, 인도적 위기가 이제 심한 나라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도적 부문, 인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네. 최고점 5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최고점이라는 네. 건 너무 어려워서 받는 최고점입니다. 아이고. 안타깝네요. 이 코로나가 풀릴 기미도 안 보이고 네. 그렇다고 해서 대북 제재가 현실적으로 풀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최악, 그 3대 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로 그 인해서 이제 봉쇄가 진행됐죠. 이제 국제사회 제재가 계속 들어가죠. 특히 이번에 큰 물이 네. 그 농사가 잘 되는 지역, 서해안 평화 지역이라고 이제 북한 전 지역의 농사의 그 지역의 한 60%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이제 큰 물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작년보다 더 부족한 건 아직 이제 통계상의 숫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상당히 부족할 거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뭐 이 정도만 들어도 북한의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민성 씨 다음 문제 보죠. 아니 뭐 첫 번째 문제 제가 그냥 넘겨준 거였으니까 아, 그래요? 다음 문제 주시죠.
두 번째 문제. 북한 당국 여성들에게 특별 식량 공급하여 내모 장려, 경제난 속 주민들 반발 커져. 오. 딱 이거는요. 네.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여자들에게 특별 어. 식량을 공급했다. 오. 북한 외교. 북한 여성. 외교? 여성. 그러니까 외교 정치를 하라고 더 격려를 해줬다. 땡. 땡. 비슷했나요? No. 어린 반푸너트도 없었다. 간의 수공업. 혹시 다이어트? 육아? 혹시 육아인가요? 육아? 거의 어? 비슷하게 접근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쯤에서 제가 맞추겠습니다. 네. 미정. 특별 식량을 공급하면서 여성들에게 출산을 장려했다. 아쉽는데. 땡 해주세요. 땡. 땡. 거의 군접했어요. 근데 조금 군접을 못했어. 딱 한 그러면 개. 힌트 하나 더 가능할까요 혹시?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제 그 네. 배우 성일국이나 그다음에 그 축구 선수 이동국인가? 미정. 예. 쌍둥이 출산? 민성! 예. 타출산! 딩동댕 딩동이야. 출산 장려. 다 출산. 출산 장려. 아니. 네. 출산 장려. 타출산이랑 출산은 엄연히 국어사전에서 뜻이 달라요. 출산 장려가 다 출산 장려지. 북한 여성들도 90년대 이후 경제난이 들어서면서 애를 낳아서 먹고 살고 힘들고 키우기 힘드니까 거의 이제 그 출산을 그렇게 이제 많이 안 하려고 해요. 하고 아이를 낳지 않거나 또 이제 한 명만 낳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11월 16일인가가 이제 북한의 이제 어머니 날이거든요. 이제 어머니 날로 제정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여성들한테 다출산하느라고 수고했다고 옥수수 한 뭐 15kg, 옥수수 뭐 15kg면 사실 뭐 한 달은 뭐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서 옥수수 15kg는 사실 대단합니다. 근데 진짜로요? 주민들 속에서 왜 반발이 커지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니까 네.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자꾸 아이를 낳으라고 하냐. 하고 다출산을 한 분들한테만 특별 식량이 공급되니까 네. 못 받은 분들은 또 이제 입이 또 나오겠죠. 그러면 북한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이러한 정책들을 펼치는 게이 북한의 근본적인 식량난이나 이 경제난을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이시나요?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위주가 되고 있는 나라거든요. 점점 이제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최근 이제 북한의 학교들이 네. 학생이 없는 학교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네. 북한도. 이렇게 되면 농촌이나 공장 기업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작아지니까 네. 이제 다출산을 장려할 수밖에 없죠, 정책적으로.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시대가 네. 4차 네. 산업을 이야기하는 시대인데 아직도 1차, 2차에서 머뭇거린다는 거는 네.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다고 네,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현재 스코어 1대1. 좋아요. 마지막 문제 주시총. 북한 당국 식량난 해결을 위해 축산업 발전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내모를 적극 독려했다. 저 먼저 할게요. 민성. 다시 한 번 더. 다이어트. 땡! 아니, 먹고 죽을래도 없는데 뭘 자꾸 살을 빼래. 노래 힌트 하나 들을게요. 노래 힌트. 노래 주세요. 좋아요. 무슨 노래? 무슨 노래죠? 신해철의 나라라 병아리 모르세요? 슈퍼보드가 아니라 병아리가 난다고요? 병아리? 그러면 저도 좀 생소한 노래긴 한데. 정답! 네. 민성! 네. 양계장? 양계장? 땡! 아니에요? 그럼 뭐지? 그럼 집에서. 치킨 사업. 아하. 병아리 말고. 너무 어려워. 이쯤에서 제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집짐승 기르기 적극 동료? 딩! 오, 맞았어! 땡! 딩! 오, 맞았어! 땡! 딩! 오, 맞았어! 땡! 맞았어! 맞았다! 네.
네. 맞았네. 아, 제가 확실해요? 많이 정답 봤어요. 맞아요? 네, 많이 봤어요. 와, 집에서 얘네 막 세상에. 친밀로 토끼 기르고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개 키우고 뭐 오리 아니. 키우고 난리 납니다. 집에서 돼지를 어떻게 키웁니까? 내가 또 이따 보여줄게. 한번 보여줄게. 아, 집에 돼지 키워요? 보여줄게. 아, 우리 집에는 없지. 그거 봐,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정말 정답이에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네. 이제 가축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집짐승이란 말은 이제 북한 쪽 언어거든요. 들어는 봤니 집짐승? 아까 제작진이 그랬거든요. 그냥 가축이라고 해도 딩동댕 해줘라. 아.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해줬는데 바로 맞춰서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간에 깔끔하게 2대 1. 이겼다. 아, 동생 이겨서 좋아요? 좋아요. 네, 뭐 북한이 이 정책을 뭐 장려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의 북마크를 하면서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는데 북한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돼지 한 마리를 1년에 키우면 네. 시장에 나가서 이게 이제 쌀 한 100kg 정도를 살 수가 있어요. 옥수수를 바꾸면 옥수수 200kg가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은 주식이 쌀보다도 옥수수를 많이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옥수수 200kg면 보통 이제 3, 4인 가족에서 1년 식량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돼지 2마리만 키우면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고. 아니, 근데 집짐승 네. 기르기가 도시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아파트에 예. 사는 주민들은 안 되겠죠, 그래도? 아파트에서도 기릅니다. 예, 그 이전에 그 정세현이라고 통일부 장관 하신 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평양에 갔다가 네. 자기 지나가다가 위에서 누가 내려다보는 것 같아서 올려다보니까 돼지가 이제 이렇게 하고 내려다봐서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정말 저원 아파트를 빼고는 잘 사는 사람들을 빼고는 일반 주민들은 다 이제 부엌이나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 여기 칸을 막고 돼지를 다 키웁니다. 너 내가 새끼 때 보냈는데 아니, 여기서 염소를 키우는 겁니까? 닭도 여기서 키웁니까? 우린 다 내림대에서 닭을 키우는데 키로탄 평양에서 어디서 닭을 키운단 말입니까? 아이고야 닭알이구나 야 수고했어. 근데 뭐 사실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북한은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최근 축산업 발전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이전에는 북한의 정책이 이제 농업 제일주의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농사 제일주의, 농사가 첫째고 그다음에 축사는 부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축산과 농업의 동시만, 그러니까 거리형 생산 체계라고 해서 이제 그 축산을 통해서 나오는 축분을 터지에다 줘가지고 땅을 이제 골고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농사를 지면 다시 가축이 먹고 이렇게 이제 거리형으로 순환시킨다 해서 거리형 순환 생산 체계가 2013년부터 이제 그 정책으로 제시됐고요.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축산업 하면은 뭐 소나 돼지를 많이 생산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민성 씨는 북한에서 가장 이렇게 뭐 많이 키우는 가축 뭐라고 생각하세요? 퀴즈인가요, 또? 뭐 잔잔하게? 진짜 퀴즈 울렁증 걸릴 것 아 같아. 잔잔하게, 진짜. 잔잔하게 뭐. 알았어. 고민을 한번 해보자. 아, 분명 소는 귀하겠죠? 돼지도 비싸다고 했으니까 그럼 딱 하나죠. 뭐지요? 빡빡빡빡빡 빡빡! 닭이죠. 아, 치킨. 왜냐면은 고기도 있지, 알도 낳지. 아, 치킨. 소장님 맞죠? 김정은의 할아버지가 김일성이 아닙니까? 네. 근데 김일성이 북한 인민들한테 약속한 게 뭐냐면 기와집에서 비단 옷을 입고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이겠다고 네. 약속을 했어요. 근데 기와집도 해결됐어요. 네. 처갓집에서 이제 그다음에 뭐 비단 옷은 아니라도 옷은 그런 대로 중국산이라도 입고 있는데 제일 해결 안 된 게 이 밥에 고깃국. 고깃국인데 아이고. 고깃국이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고깃국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가 힘드니까 네. 닭으로 전환을 했어요. 아. 그래서 계란이라도 먹이자 하루에 한 알씩. 그래가지고 이제 돼지하고 닭이 주품종이고요. 소는 이제 사람이 먹게 안 돼 있어요. 소고기는. 오. 소는 이제 일하는 용입니다. 예, 짐도 꼬려야 되고 그다음에 밭도 갈아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소는
일하는 서기 때문에 네. 서거기는 사실 일반 주민들이 이제 약으로나 먹고 거기형 소를 키우는 목장이 있기는 한데 네. 몇 개 안 되고요. 그렇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북한이 축산업에 많은 노력과 자본을 투자는 하고 맞아요.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정적으로 이제 농업에도 일정한 정도의 투자가 되고 일단은 농사가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풀만 먹은 가축을 먹으면 거기 정말 맛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우가 맛있는 게 그 탄수화물, 옥수수 사료가 이제 공급되기 때문에 맛있는 거거든요. 이 마블링이 거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네. 중요하죠. 사람도 지금 먹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못 먹는데 돼지한테 이제 옥수수를 준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가축하고 사람하고. 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혼자 힘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품종이라든지 좋은 농기계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농업 현대적인 기술이라든지 이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역부족이죠. 네. 자기네 가지고 있는 거로 잘했으면 벌써 아, 해결됐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없으니까 해결 못 됐는데 여기서 이제 협력이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협력은 옛날처럼 옥수수 몇 톤 가져다 주고 쌀 얼마 가져다 주는 이런 협력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농사, 축산, 그다음에 수입 학력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협력을 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북한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재정적, 기술적, 인적 자원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 협력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실 북한의 식량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네. 이야기할 수가 있죠. 뭐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북한의 식량난 해결과 그리고 축산업의 발전까지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북한 축산공무원 출신 굿파머스 조충희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대1 이게 뭐 상 주나요? 기다려. 상 주나요? 아 우리 상도 없는데 이렇게 왜 싸우니? 자존심의 싸움이거든요, 사실. 아니 뭐 제가 뭐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안 그래도 저번에 끝나고 져가지고 방금 하셨거든요. 아 뭘로 해? 오늘 제가 좀 졌어요.